이 카메라는 색깔이 또 잘 안 나요.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계속 라오스에 올해는 정말 시원하고 비가 쉼없이 오니까 땅이 열을 받을 시간을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해요. 한국은 막 덥다 덥다 난리인데 여기에 한국 사람이 지은 아파트가 많아요.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더워서 미치겠는 분은 여기 와서 두 달 정도 살면 한국에 생활비 쓰느니 여기 와가지고 두 달 살다 가시는 게 오히려 여기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싸니까 한국이 뭐 여기보다 10배 정도죠. 이런 단독에 살고 싶으면 이런 정원 있는 단독에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런 집을 얻어줘요 중개인이. 근데 한국에서 아파트에서만 살던 분이 이런 데 못 살아요. 벌레, 뱀, 온갖 것 다 있거든요. 모기도 많고. 근데 그거를 이제 감당해야지. 자연을 즐기려면. 요즘에는 아파트가 종류별로 많아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남아돌아요. 근데 아파트가 더 비싸요. 이런 단독보다. 단독은 이제 관리를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도 자기가 돈 주고 다 인부 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금전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파트 들어가는 게 더 그냥 두 달 정도 살 거면 아파트가 좋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여행도 하고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한국하고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훨씬 편하죠. 할 일이 집안일을 적게 하게 되니까. 뭐 한국 식당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집에서 밥 별로 안 해먹고 요즘엔 브런치 가게도 여기는 원래 브런치 가게가 옛날 꼬리짝 때부터 있어요. 그 중앙아시아나 서양 사람들이 한국 실버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중앙아시아 아니면 서양 실버들이 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마트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한국보다 더 많았어요. 식재료가. 지금은 이제 뭐 웰빙 시대 한 10년, 20년 되면서 한국에도 지중해 그 식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지만 그게 이미 있었어요, 여기. 브런치 가게도 많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개발을 많이 해놔가지고 타운에 가면 웬만한 거 다 있고. 요즘에는 나가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세련돼졌어요. 옛날보다. 제가 예전에 공항에서 일할 때 그때는 딱 표가 났거든요.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대만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보면은 딱 표가 났어요. 스타일이.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 구분이 안 돼요. 시내 나가서 요즘에 한국 사람 별로 없거든요. 관광객도 없고. 지금 경기가 그러니까 많이 줄었잖아요. 어디든지 관광객이. 뭐 백화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 사람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들어왔더라고요. 한 5, 6개월 사이에. 근데 이렇게 스타일은 한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이에요. 거의 80% 이상. 예전에는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특히 올 들어서. 예전엔 주변에 저는 이제 외국인 사는 골목에 처음에 와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외국인 슈퍼도 있고 뭐 러시아 한국 물건 빼고는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 마트에 한국 물건이 들어가더라고요. 식재료가. 제가 외국인 마트 아이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어릴 때부터 놀았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다 결혼할 나이 돼가지고 여기 애들은 결혼을 일찍 하니까 우리 딸은 이제 아직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기 얘는 벌써
둘째를 낳더라고. 그 외국인 마트가 기업형이에요. 완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수십 년 된 슈퍼거든요. 근데 딸이 결혼하면서 이쪽에 가게를 하나 더 냈더라고. 우리 집 이 라인에. 지금 가면은 얼마 전에 가서 유튜브에다 소개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왔는데 그 뒤부터 내 조회수가 요즘에 팍 떨어져가지고 가서 찍어서 올리기가 좀 난처한 거예요. 조회가 많이 나와야 되는. 조회수가 떨어져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떨어질까? 이 아줌마가 올려준다고 하더니 왜 안 오나. 그래서 거기도 이제 장사가 옛날보다는 덜 되겠죠. 거기 외국인 슈퍼에 있는 웬만한 지중해 식재료가 일반 뭐 나라마다 대형마트가 다 생겼거든요. 우리나라도 몇 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근데 특별한 직수입되는 것들이 있어요. 멕시코 같은 그 중남미 국가 식재료는 거기에 좀 있어요. 좀. 정금이가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얼마 전에 뱀이 여기가 시내 한복판인데도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가까워요. 논 같은 것도 우리나라 읍 단위 정도 되다 보니까 규모가. 우리 집은 조금 야생성 있는 정원이고 이게 타운이 옆에 따로 딸린 도체거든요. 타운 안에는 한 5-6채 집이 있어요. 또 완전 고목나무들만 있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아무래도 많이 뻗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뱀이 종류마다 다 있는 거 같아요. 구멍구멍에서 뱀이 나와. 어떤 땐 이 뱀이, 어떤 땐 저 뱀이. 현관문 안쪽에 모기장 같은 거, 뱀 같은 거 못 들게 밑에 이렇게 철망 같은 게 바닥을 딱 깔고 있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거실 안으로 뱀이 들을 뻔했어요. 이 나무 문하고 그 문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라고 보니까 거기에 또아리 풀고 앉아있더라고요. 기겁을 했어. 5mm 정도, 이렇게 5mm 정도의 구멍이 있으면요. 10mm,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10mm, 15mm 뱀이 통과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살면서 알았어요. 그 뼈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 뼈가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피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눌려서 이렇게 하면 힘으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코코아가 웰빙 시대에 걸맞게 막바지에 코코아가 한 2년? 그때 한국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오시면 코코아 국경 넘어가면 그 대형마트가 있거든요. 거기는 아무래도 물량이 더 많아요. 이런 특별한 거는. 여기 가서 보니까 한국 관광객인 것 같아요. 그분들. 거기에 한참을 있다가 그걸 사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항상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가 한 5개월 전? 지금 제가 국경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는데 한국 사람이 안 보여요.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지 갔다 온 분들이. 한국에서도 요즘에 골프장 살려고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 골프 무슨 파크라고 하죠. 그 작은 규모로 그게 우리나라 자체에서 또 그 파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게 자꾸 늘다 보니까 골프장 이제 안 가는 사람도 더 많고 나이 든 사람도 돈 써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전국구가 파크를 갖다가 왜 이렇게 똑같이 만들죠?
다 개성이 있었거든요. 관광지마다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너무 똑같고 바닷가도 다 그냥 그 다리를 만들어 놓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연적인 거를 싹 없애버렸더라고요, 아예. 저는 예당저수지도 그게 되게 자연적인 게 있어야지 오히려 그 멋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가서 친구가 거기 가보자고 해서 처음 갔어요. 그 수십 년 살았어도 예산을 잘 그쪽에 안 가보다가 완전 뒤집어 놨더라고요. 완전 뒤집어 놓고 맨 정상에 풍경 잘 보이는 데는 거기를 개발한 건축가가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아이러니죠? 그랬더니 거기도 출렁다리. 그러니까 영상 한국에서 관광 다니면서 올린 거 보면 다 똑같아요. 풍경이.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 사람도 별로 안 가는데 그렇게 해놓은 게, 그게 어떤 사람의 생각이었지?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거기에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텐데 그 돈을 다 자기가 거기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던데, 규모상으로. 지방자치구에서 말하자면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 지방자치구에서 그게 나온 거야. 나왔는데 지방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제일 아쉬워. 더 이상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산에까지 다 그렇게 파헤쳐놨더라고요. 고향 앞산에 제 추억이 많은 산인데 갔더니 거기도 막 삐까삐까한 그 상 초입에다가 팔각정을 딱 해놓고, 시설 면에서 편리하긴 해요. 편리하긴 한데 자연이 너무, 그게 훼손 아닌가 싶은데. 여기도 정원이 막 오래된, 집이 워낙 오래돼서 80년대 우리나라 그런 스타일이에요. 80년대 부엌 따로 이렇게 계단 타고 내려가는 거. 할아버지가 미국 노동자로 가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을 벌어서 여기도 땅을 사셨었나봐요. 여기도 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여기가 위치가. 그 딸이, 이혼하고 딸이 이제 여기를 관리를 하는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여기 처음에 왔더니 지금 미국에서 농사 짓는 게 땅에다 라인 이렇게 줄 해가지고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는, 사막에서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여기도 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물이 저절로 다 이 나무 하나하나에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고장난 부분도 있고 그렇길래 제가 다 뜯어내고, 제가 보기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 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아줌마한테 내가 벼도 되냐고 했더니 벼도 된다고 하고, 제가 실속 있는 유실수를 다 심어놨어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크고 있다. 땅이 있는 집이 좋아요. 단독 땅이 있는. 근데 여기가 집은 진짜 별론데 그때 갈등이 했어요. 600불짜리 쇠집 대리석 쫙 깔려 있고, 여기 정부기관 사람이 집을 지어서 타운을 지어가지고 프랑스 학교 근처에 메콩강 라인 한 블록 위에 앞으로 해가지고 졌는데, 집이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알맞아요. 여기에 한 이 집 터의 3분의 1 정도인데 아주 실속 있게 집을 너무 잘 지어놓은 거예요. 일단 깔끔해요. 새 집이고 안에 들어갔더니 다 타일로 깔려 있으니까 벌레도 없고, 벌레도 잘 안 꼬여요. 그런 집은. 근데 거기가 600불, 여기가 500불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500불로 살다가
코로나 지나고 그러면서 수입도 별로 없고 이 집이 너무 실속이었고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한 달에 관리하는 게. 그래서 막 이렇게 부속도 많이 고장나고 집에 안에. 그러면 그걸 자기네가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주고 고치면 돈을 자꾸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깎아달라고 했지. 그래서 400불로 지금 깎았어. 옛날 같으면 이게 300불짜리 지금. 처음에는 600불에 내놓지. 나는 그 집을 가고 싶었고, 근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은 이쪽으로 미는 것 같아서 그냥 이쪽으로 들었는데 이사 방향도 아니었고 여기서 너무 안 좋은 게 계속. 그래서 나는 이 정원이 없었으면 숨막혀 죽었을 거야. 근데 애들도 다 독립하고 그러니까 활동량이 내가 많은 편이 아니고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는데 그래서 정원 있는 집을 고수했거든요. 애들 독립하고 나서. 너무 재밌어. 계절이 갈 때마다 계절이 한번 바뀔 때마다 내가 뭔가를 심으면 그게 식재료로 이제 제가 계속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이게 심으면 잘 되려나 하고 심어놓으면 이번에는 오크라가 많은 거를 공부하게 하는. 오크라가 열대성 식물이라서 이렇게 대충 심어놨는데 오크라가 꽃도 잘 피고 오늘도 비 오는데 꽃이 활짝 폈네 하나. 근데 하루살이 꽃이에요. 오크라는 하루살이 꽃이고 한 2, 3일 햇빛이 쨍쨍할 때는 더 빨리 자라거든요. 지금 계속 비 오니까 자라는 속도가 저번보다 많이 늦더라고요. 한 2, 3일, 4일 되면은 따먹을 수 있고요. 농작물로도 빨리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1년에 2번 수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긴 무조건 이모작, 3모작 가능합니다. 여기 과일이 다 이모작이에요. 요즘에는 오크라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시까지 받을지 몰랐어요. 원래 태국에 건너갔을 때 서점 갔는데 오크라 하는데 사먹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크라를 보니까 씨가 있는 거예요. 저번엔 없었는데. 그래서 3개월 전에 그걸 사가지고 이제 화분에 묻어놓으니까 싹이 쏙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옮겨 심었지. 앞집에 드릴까 하다가 거기 화분 이것저것 심었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내가 심어보고 그랬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씨를 갖다 드렸어요. 씨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초반에 꼽힌 걸 계속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시기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수확 시기가 늦어져서 그게 그냥 놔두니까 노랗게 콩처럼 익더라고요. 익어가지고 지금 그 씨를 채취하고 있어요. 주변에 제가 이제 항상 걸어 다니는데 이제 눈인사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화분 관리하는, 근데 아주 잘한, 밭이 없으니까 이 도로변에는 아이스박스에다가 잘 키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일나무들. 그분들 갖다 드리고 심어보라. 저 씨를 또 서울, 태국에서 30밭인가? 한 봉투에 30밭인데 큰 수저로 한 수저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다 터지잖아. 씨 구하기는 중국 씨 같은 거 사려면 중국 철물점 아니면 저기 시장에 가면 그 농산물 꿀이나 꽃 뭐 그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재배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태국에는 있더라고요. 태국에 국경 넘어가는 대형 마트에 서점이 있어요. 태국 서점. 거기 가면 온갖 열대 농산물이 다 있어요. 예쁜 꽃도 있어요.
오늘 비가 여유롭게 그냥 그치지 않을 듯이 내리고 있어서 점점 양이 많아지는데, 오늘 원래 정원에 라임도 조금 커서 라임도 따고, 나무도 이실수 나무도 자를 때가 돼서 자르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 비가 오니까 쉬는 맛 나네. 일요일이라. 잼을 만들까? 잼 만들 땐 여기서 만들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가 안 뜨는 날은 그런 뜨거운 불 앞에서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일요일이라 나도 쉬고 싶어. 이런 날씨는 그냥 쉬고 싶잖아. 식구가 있으면 부침개 먹을, 지금 식재료, 부침개 먹을 식재료가 바나나꽃, 달래, 냉이, 쑥, 이거 다 모여놨는데 냉동실에. 한여름 되면 이렇게 비 오는 날 전에 먹으려고. 너무 좋다. 오늘 그 따뜻하게 먹는 샐러드 재료 이렇게 해놓은 거 지금 해서 먹으니까 너무 실속 있고, 식감도 재료마다 다 다르고 괜찮은데요? 양념 많이 안 해도 되고. 혼밥이나 요즘에는 둘이 살면 서로가 번갈아서 부부지간에 20, 30대들은 번갈아 밥도 하고 하잖아요. 가정 살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해놨다가 사용해보세요. 제 따뜻한 샐러드 재료 절약하는 방법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20, 30대들 지금 얼마나 고달퍼요. 정말 힘든 시기에 태어났고 살고 있는 애들 20대, 30대인데, 지금 5, 60대, 70대들은 정말 행복한 세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 부모가 6.25를 전쟁을 겪고 개발을 해서, 말하자면 시골 자식을 농사 짓게 하려고 학교를 안 보내던 세대가 우리가 마지막 세대거든요. 근데 주변에 언니 오빠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잣집인데도 학교를 안 보내, 일하는 날. 다 부자로 살아, 그 사람들 지금도. 일터가 많으니까 안 보내는 거야. 빨리 학교 갔다 오라고 막 일찍 부르고. 우리 집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어요. 학교 공부해서 빨리 좋은데 취직하는 거. 우리 세대만 해도, 5, 60대만 해도 그렇지. 그래서 부모가 다 지원을 잘 해주던 시대예요. 그리고 취업도 그때는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사무적인 것도 다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나오기 바로 전, 내가 직장 생활하고 그만둘 무렵에 이제 내가 오래 하니까 사무직 그거를 갖다가 가르치려고, 저는 현장 일을 했었는데 사무적인 거를 가르치려고 컴퓨터를 자꾸 가르치려는, 난 그게 확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 컴퓨터를 다룰 줄 몰라. 이거는 잘 치는데 키보드는, 우리는 그 저기를 배웠기 때문에, 타자 같은 거. 영타 한타 안 보고 다 쳤었는데. 근데 지금 애들은 불경기 그 IMF 때 태어나서 그 부모의 힘든 거 다 겪고, 그 대신에 이제 부모가 힘들어진 대신에 나라의 복지가 좋아져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몰라서 지원을 못 받지.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도로 다 이용을 해요. 학생들이 그걸 또 이제 지원을 다 받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는 좋아지는데
현실은 고달퍼지잖아요. 미국 생활도 다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근데 선진국으로 가다가 꺾이는 느낌이에요, 요즘에. 오늘은 좀 비가 이쁘게 오네. 여기 앉아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데? 코코아 맛이 나면서? 얘는 커피가 전혀 안 맞아. 카페인 들어간 담배, 술, 커피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코코아에는 카페인이 안 들어갔나 모르는데 코코아는 제 체질에 맞더라고요. 요즘에 코코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코코아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뭐 가루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여기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긴 했었어요. 커피처럼 막 달달하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웰빙 시대에 걸맞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소포장에서 나오는 게 직접 늘었고, 코코아도 처음에 그게 100%가 100%가 아니거든요. 뭐가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닥 초콜릿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가루로 나오더라고요. 100%도 이게 조금 달라요. 뭐가 들어가 있는 100%가 있고 그냥 완전 100%가 있고. 근데 요즘에 완전 100%가 나오더라고요. 코코아 나무, 카카오라고 하지, 그래. 카카오 나무 하나 심으려고. 열대작물이니까 여기다 하나 심어놓고. 제일 아쉬운 게 국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심어서 갖고 온 걸 못 갖고 간다는 거. 그게 제일 아쉬웠죠. 요즘엔 한국에 들어가도 열대작물을 막 채소, 열매, 뿌리 채소 안 키우는 게 없더라고요. 이 동남아에서 나와서 살던 사람들이 컴백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충청권까지 열대 날씨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눈하고. 그 열대작물을 충청도까지 많이 키우더라고요. 서울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큰 하우스 지어놓고 열대작물 키우는데 정말 잘 키우던데. 그래서 그거 팔기도 하냐니까 한대요. 까나놨고 강화 쪽에서 하는 것 같죠? 굉장히 젊어요. 20대인가 30대로 보여요. 화면상은. 30대는 아닌 것 같아요. 20대 같아요. 꽁지머리하고. 바나나. 완전 유기농이니까. 바나나 100%도 팔고. 100% 정말 잘 키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좀 시원한 곳에서 원래는 사과를 심어야 되거든요. 이제 사과집 딸이니까 여러모로 아는데, 날씨가 바뀌기 시작한 어느 시점부터 이상기온 생기기 시작하는 때부터 사과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지방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들이 저희 철원인가 어디로 시원한 곳으로 이주를 해서 지금 사과를 키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통해서 봤는데 그분들이 일찍 시작을 잘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이미 수확하고 있으니까. 그게 한 7년? 7년인가? 7년이 뭐야?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분들이 이주한 지 이제는. 내가 그 뉴스를 본 지가 꽤 오래됐어. 사과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여기 이주해가지고 일본 방송을 봤는데, 일본도 그 연구해서 수금종 만들어내는 제1등 국가잖아요. 수경재배도, 사과 수경재배도 할 정도로. 그게 벌써 30년 훨씬 전에부터 했어요. 선진국은 우리나라가 몇 배를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도 보면. 그 사람들 하는 행동도 벌써 소미가 틀려요. 70년 된 사과. 제가 10년 전에 그 영상을 봤거든요. 70년 된 사과 농장을, 그분들이 연세가 거의 70 중반? 거의 80대 됐었는데
진짜 고모 사과나무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과수원이 다. 그 오래된 그 고목 사과를 갖고 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버지가 옛날에 과수원 개발한다고 이제 과수원을 다 드러내셔서 산봉우리에다가 과수원을 만들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를 평지로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게 한 50년 넘게 키운 사과인데 분양을 하라고. 분양을 해서 사과나무 분양하는 게 어떻냐고. 그럼 자기 사과나무를 하나씩 와서 갖고 오는 거 어떠냐고. 아버지가 이제 그 사과 농사는 진짜 힘들거든요, 몸으로. 사계절 농사예요. 어느 날 내가 결혼 안 하고 그냥 일만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랑 사과 농사 지을 생각 없냐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건 자신도 없고 시골 일 하기 싫더라고요. 저는 시골 일 하는 거야 어떤 건지 아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게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랬어도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지금서야. 그래서 나중에 고심 끝에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체력이 붙이니까 남동생들은 다른 일을 하고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골 일 하지 말라고 열심히 가르치셔가지고 시골 일 안 하고 있는데 아들들한테 그 말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안 할 생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어느 날 심각하게 쳐나가요. 그 일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머리는 하얘가지고 일본 분들이 옛날 분들은 작잖아요. 그 고목 같은 나무를 막 이렇게 이제 무슨 병충해 입은 데를 막 긁어주고 소그랑 깽깽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고 다니는데 그 고목나무 속에 구멍이 이만큼 뚫렸어요. 거기서 큰 부엉이 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장면.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내가 거의 18년이니까 지금 90세가 넘었어요, 이제. 90세가 넘었으니까 그 과수원이 아직도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신품종만 생기면 과수원을 완전 뒷집 엎은다든가 오래된 과수원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어느 해부턴가 그 과수원 완전히 개량해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막 아쉬운데 아쉬운 게 너무 많아. 옛날 그 너무 신세계화만 시키려고 하는 한국 요즘 환경이 그게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쉽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는데 편리하기만 하면 되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옛것을 좀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는 비가 점점 쏟아지고 하늘에 오늘 비가 안 그칠 기세로 회색 구름이 꽉 찼어. 너무 좋다. 어디네? 여기에 내가 5년을 앉아서 뭘 하다 보니까 너무 타가지고 요즘에 여기 햇빛이면 절대로 안 나오는 거야. 부엌에서 아니면 거실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원수가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벌써 병원관리 아저씨도 둘째가 되네.
내가 따뜻하게 먹는 샐러드 소개하다가 길게 얘기했네. 30분이네.